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원장님 이 젊은 의사들 예, 예. 중심이 된 파업이요. 예. 정권의 완전 전방위적 공작과 예, 예. 또 언론을 통한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예. 이게 이제 결론이 순수한 젊은 예. 의대생들이 피해를 입는 예, 예.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90%가 지금 시험에 89.8%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90%가 넘는 거죠. 그렇죠. 왜 넘냐면 그 외국 의대 졸업한 졸업생들, 네, 그리고 작년에 떨어진 재수생들 네.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수치니까 실제로 그러네요. 재학생들 수치는 93%인가 그런 걸 알려져 그러면 거의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예, 봐야 예, 돼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의전원까지 예, 포함해서 다 포함돼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 의대는 거의 100%에 가까운 예, 예, 그렇죠. 숫자가 예. 시험을 거부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되는데 예. 사상 유례없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예. 본과 4학년인 의사국시 그뿐만이 아니라 예. 뭐 본과 1학년, 예과 1학년, 예과 1학년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학생들도 지금 휴학원을 낸 상태예요. 아, 예과도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전부 1년을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똑같이 예. 이거는 손실을 예, 감수하겠다. 예, 예. 그런 상태입니다. 아, 참. 그러니까 4학년만 문제가 아니라 예. 3, 2, 1 다 그렇다는 예, 거죠. 다 그렇죠. 예. 참 대단한 진짜 열정이고 신념인데요. 예. 오늘 오후 지금 목요일 날 오후에 녹화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의대생 누가 시켰냐 너희들이 하고 싶어서 자유의지로 시험을 네. 안 쳤으니 예. 추가 시험 검토 불가능하다고 또 네. 발표를 해요. 네. 일종의 또 추가적인 공갈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 자꾸 이렇게 그 공갈 협박을 내면 제일 불안할 친구들이 의대생들도 불안하고 또 의대생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안할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렇겠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각 대학교 그 학장들을 통해서 의대 교수들을 해서 학생들에게 계속 문자 보내고 복귀하라고 그 시험 응시하는 걸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언론 그 플레이를 하고 또 밑에서는 그 정부 관계자들이 대학교 학장들을 통해서 교수들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파업을 하고 한다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위에서부터 전열을 흐트르고 공작을 해서 그렇죠, 지금. 또 언론을 동원해서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또 여론을 공작을 해서 이게 흔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의대, 국립의대 같은 특히 문교부 뭐 교육부에 이런 영향이 깊은 이런 데부터 그 서울대 의대부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80%가 뭐 이제 뭐 후회하면서 다시 복귀하고 그게 싶다. 이제 그것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거를 그 여론조사를 주도한 교수가 인의협 출신이라는 좌파인 인의협 출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정권이 이 젊은 의사들이 중심이 된 파업을 다루는 과정을 보면 한국의 최고 그 인텔리 집단이고 전문직 집단인 의사들을 상대로 온갖 추접한 과거에 이제 이 무슨 뭐 노조 파제에 공작하는 수준으로 첫째 막 이 자기들끼리 분열시키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털어제끼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을 언론을 통해서 가중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제일 이 가장 투철한 지금 젊은 학생들 이제 포위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너네들 봐주지 않는다. 그 이제 공갈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되게 된 데 대해서 참 저 그 의사로서 선배 의사로서 진짜 그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대생 투쟁을 그 실제로 서포트해야 될 의협이 잘못된 회장의 잘못된 그 판단으로 완전히 그 리더십이 상실돼 버린 상태잖아요. 예. 리더십이 상실되니까 지금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고 그 결국은 그 리더십 상실의 그 결과로 초래된 그 파괴, 조직 파괴 와해 상태까지 가고 있어서 과연 의대생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그걸 도와주지 못한 선배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저 모든 의사분들이 우리 김석분 원장님 같은 마음이라면 뭐 이런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 보는데요. 근데 그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이렇게 이제 뭐 옛날에 보면 항상 의용이 있다 해가지고 정권이 뭐 공작을 할 때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 해서 집중 공략을 해서 그쪽을 흔들어가 전체 단결된 전선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뭐 싸움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이 그냥 뭐 투항을 해버리면 그렇죠. 전열이 흔들리죠. 오합지졸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딱 그런 유행으로 찍어놓고 갔는데. 사실은 이 반대하는 것이 네 가지였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그 다음에 공공의대 반대, 원격 의료 반대, 한약 처약 반대 이랬는데 이 네 가지 부분이 당장은 의대생들이나 또 지금 그 의대생들 중에 인턴 레지던트 되려는 그 이제 상년이나 또 이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들이 피해를 많이 입겠지만.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관철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의도가 관철되면 전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앞으로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벌써 그 의사들에 대한 그 악법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렇게 리더십이 와해된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지금 현재 그 저처럼 50대 또 40대 의사들이 당장 의대생 정원이 증원된다는 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의료 악법들이 계속 생성되고 의료계를 타겟으로 삼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드려도 뭐 이렇게 실제로 저항이 무력하니까 자기 자신들 보호도 못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책 위반자들이 정책 위반하기 쉽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미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 신영영이나 황운하가 중심이 되어서 재난기본법과 관련해서 의사 북송이니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됐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라는 부분을 저는 왜 의사협회가 자, 학생들은 자기들이 싸우는 부분을 세상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고 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조금 미숙해서 당장의 어떤 그런 부분의 이해관계 싸움이거나 또 기존의 의료 체계를 파괴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의사협회쯤 되거나 원장님이나 저 또래 나이쯤 되면 이렇게 하는 게 한국을 한쪽은 공공의료를 그냥 강화해버리고 그리고 그 공공의료의 주축에 원격 의료를 넣고 그리고 공공의사들을 또 거기에 배치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그냥 의료 민영화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의료 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려고 아주 집요하게 치밀하게 준비된 작품이에요. 지금 뭐 노무현 때부터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근 20년 가까이 준비해오던 부분을 관철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요약하자면 의료사회주의 영국식 공공의사 제도 그걸 가겠다. 그러면 이제 민간 의사의 상당한 부분은 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 그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공의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의사들이 복지부와 질본부터 해서 의료 행정 체계를 거의 다 장악해서 그렇죠. 공공의대가 그 사관 의무 사관처럼 되는 집단이 돼가지고 사관학교가 돼서 그들이 다 장악하게 되겠죠. 공공의사 사관학교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나머지 이런 일반 이 각 의대를 놓은 의사들을 장악해가지고 아마 이 의료계를 주무르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이제 원격 의료를 같이 밀어붙이는 게 너무 냄새가 나잖아요. 또 그렇죠. 약사들이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배달 약국하고 예. 약 자판기. 예. 그 뻔히 저희가 예상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격 의료하고 이게 쌍으로 가야 맞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의사는 첩약으로 해가지고 또 꼬셔놨지요. 예, 예. 어차피 뭐 한의사야 지금 원격 의료가 기회가 된다고 어제 그래서 어디서는 사람들이 월급쟁이로 가는 거죠. 예, 이제 예. 한의원 개별적으로 존재하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쫙 해가지고 이걸 밀어붙여서 예. 이제 서민들은 서민의 만성병 환자나 웬만큼 아프거나 감기거나 이러면 화면으로 상담하고 예, 예, 그렇죠. 약이 집으로 갈 겁니다. 예, 택배대 네, 택배로. 방금 동네 약국에 자판기에서 뽑았어요. 예, 예. 이제 이렇게 가겠다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부자들은 다른 한 축으로는 이 대기업들이 만드는 의료 회사들 예. 이제 호텔 병원에 예, 호텔 가서 호텔식 병원 예, 거기 가야 가서 이제 치료받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이원화되겠죠. 예, 이원화되는 계기를 예. 만들려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한약 첩약을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정식으로 되면 그게 그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문재인 케어로만으로도 엄청나게 위태로워지는 상황인데 그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한약 첩약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위태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건강보험 재정이 더 이상 감당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당연히 의료 민영화가 당연히 그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걸 문이 자기 임기 내에 예, 이걸 관철시키고 가겠다. 예. 이제 마지막까지 장악 안 되는 유일한 집단이 의사들인데 예. 이거 이제 다 장악하고 예, 시스템을 바꾸는 예.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고 가겠다. 이거 예,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저 문 부부가요. 예. 우리가 신라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의사, 예, 치과 의사, 약사들하고 굉장히 잘 알고 저번에 지호형 마스크 때도 우리가 예, 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저 사람들이 그 바이오 예, 예, 바이오. 이 정권 들어서 40 몇 개, 한 50개쯤을 아마 예. 기술 특례, 특례 상장을 예, 시켜줬을 예, 거예요. 특례 상장. 잘 몰라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진단 키트 문제에 저렇게 집착하는 거 봤잖아요. 예, 예, 띄우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의료계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인적으로 예,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의료계를 예, 예. 앞으로 두고 자기들 완전히 그냥 텃밭으로 만들겠다는 이해관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만약에 문의 의료적인 이 공공의사들 그리고 공공의사 시스템 네. 또 뭡니까 그 원격 의료 예, 이런 게 다 관철된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의사협회가 국민들한테 알려서 예, 예. 그거 같이 알려야죠. 맞서야 되는데 예, 예. 아무도 그걸 알리지 않고 이제 저쪽은 의사들이 마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집 밥그릇 챙긴다 네. 매너 싸움처럼 몰고 가요. 예, 예. 그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지 이기는 예. 프레임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약을 팔고 다니는데 예, 예. 하다 보니 내가 무슨 의사협회 대변인 같고 의사협회는 정부 브로커 같고 이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아니, 개인적으로 의사로서 예.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국민들이 이게 구경꾼 하거나 정부 잘한다고 박수 치다가는 이제 그렇죠.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다 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예, 예. 이게 문재인 케어가 되면 예, 예. 의료 여러분 보험 지금 보니까 뭐 40몇만 원씩 올랐다고 1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료 보험 재정이라는 거는 그게 이렇게 한번 거덜나면 그거 그 의료 보험료를 왕창 올리지 않으면 그거 복구 못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의료 민영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번에 보면 의사협회가 예, 예. 좀 협상을 하려면 예, 예.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맞서다가 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러면 예. 기본으로 만나는 장소가 예. 중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뭐 호텔에서 만난다든가 예. 뭐 요즘 호텔이 그렇다면 뭐 다른 예. 공공시설에 가서 만나든가 근데 아침에 8시 반부터 이낙연 대표가 기다리고 있으니 땅으로 오라고 해가 10시에 가고 그러니까요. 내가 그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이 예. 뭐냐면 그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렇게 그 정광훈 비대위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했던 그 합의 과정에 대해서 말을 자꾸 번복한 일들이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의협이 제일 그 대장이니까 전공의협, 그다음에 그 전임의협,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다 설득을 해서 합의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죠. 그죠? 그렇죠. 받아가지고 상대방이랑 또 협상해서 변경이 되면 또 와서 다시 와서 또 붙였어. 회의 붙였어. 투표로 예. 그거를 뭐 전체 회원 투표라도 해서라도 예.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밤에 새벽 밤까지 일찍부터 협상하고. 새벽에 또 서명하러 예, 여기저기 오라고. 왔다 갔다 하고 도망 다니고 예. 이게 회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부터는 그 전까지는 제가 최대집 회장이라고 깍듯이 했는데 그다음 이제부터는 최대집이라고 그냥 불러요. 예. 회장이 잘하셨습니다. 사랑의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이거 결국 결과적으로 그 부모 없는 고아처럼 의대생들은 내버려진 상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좀 못 배우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협상을 해도 네. 이게 정확하게 대중의 뜻을 모아서 이게 맞느냐고 묻고 네. 맞다고 하면 그걸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예, 그걸 그렇게 들고 가서 해야죠. 하다가 또 협상해서 저쪽도 있고 하니까 네.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바뀌면 또 와서 또 해야죠. 합의를 갖고 와가 또 협상에 다 각자 붙여서 예. 다 됐다 그럼 쓰라 해가지고 네. 그걸 들고 가서 또 재협상해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 말이죠. 예, 이게 한번 무너지면 예.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운 건데 예. 이 협상에서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예. 그게 늦어진다고 뭐 죽고 살아요?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버리면서 물론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또 다양한 산하 단체들이 협상을 할 때 말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거나 이러면 그게 지도부가 명확하게 문서로 입장을 내라고 해가 결의해서 네. 서명까지 달아서 주라. 예. 그래야 우리가 협상에 나서고 그러지 않으면 아예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해야지. 예,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회장이 회원들 그 전공의들이 그 서명하지 말라니까 도망가서 예. 저기 뭐냐 그 정부 청사에 가서 서명하는 그리고 바깥에는 경찰들이 쫙 지켜주고. 예. 이게 무슨 회장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날 아침에 10시에 가서 이제 8시 반부터 오라고 예, 쪼아가 밤새도록은 이제 그 예, 홍보이사 그렇죠. 송명재하고 예. 조원정인가 뭐 그 저기 당의 전문위원하고 둘이 협의하고 그래가 아침에 8시 반에 대표가 있으니 빨리 당에 들어오는 게 10시에 가겠다 해가 들어가가 저기 그 정책위 의장 예. 한정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다음 그것도 또 웃겨요. 그러니까 왜 이낙연이하고 해야지 왜 한정희하고 해요? 이거 또 왜 민주당 가서 당에서 서명을 해요? 합니까? 또 중간에서 오라. 예, 그럼 예. 호텔에서 만나자. 아니면 의사협회에서 오라고. 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걸 했으면 복지부하고의 부분은 그걸 하루에 뭐 2번 3번 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예. 그런데 그 복지부하고 또 이중으로 하겠다고 저 대우빌딩 예. 저기 예, 건강 서울역 앞에 건강증진원 거기 안에 또 들어가 가지고 하려다가 그 70명이나 그 학생들이 가 있으면 안 가야지 창피하게. 근데 그걸 또 복지부로 옮겨가 경찰 호위하에서 거기서 또 박능호하고 또 서명하는 모습을 그 진짜로 오판을 한 건데 진짜 그 순간에 이미 리더십은 부재 상태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 뭐 최대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씨알도 안 먹히죠 그 회원들한테. 그 성에 그래도 다 인텔리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걸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10만 명을요? 그래서 사실상 지도부는 존재하지만 내가 봤을 때 권위를 상실하고 도덕성을 상실해서 와야 돼버린 거나 똑같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라는 애들도 또 문제예요. 그럼 네. 지도부가 그랬으면 협회를 오라 해서 네. 협상 과정을 카메라 앞에서 설명하라고 네. 회장 보고 이야기를 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듣고 그럼 당신들은 우리 말을 안 들었다라고 네. 이렇게 정리를 딱 자르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야지. 내일 8시, 내일 8일 7시부로 복귀한다라고 하고는 반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사퇴해버리고. 박지원 그 전공의 회장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진짜 나쁜 쪽으로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 보고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전공 파업을 지속하는 상태에서는 자기는 위원장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 지속하면 위원장 안 하겠다. 예. 그리고 복귀하면 하겠다. 예. 그렇게 조건을 내 걸고 이야기하고는 투표를 했어요. 예. 표결을 그렇게 해가지고 표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임을 묻는 투표랑 그 복귀하고 부분을 그걸 같이 같이 끌어들이네. 엮어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잔머리 굴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비대위가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새로 비대위가 생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바로 신 비대위로 업무 인수인계를 바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자기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그만뒀으면 예. 그것도 하루 이상 지연됐어요. 그래서 말이니까. 인수인계를 안 해줘가지고. 그리고 물러날 사람이면 내일 복귀한다 하고 물러날 게 아니라 예. 그 말을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이 예.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신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물러나겠다고 물러나고 새 지도부가 알아서 해라. 판단하라고 그렇게 깔끔하게 해야죠. 정리해야지. 결국은 이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의 수상한 행동에 이어 예. 전공의 비대위 자체가 또 수상한 행동을 또 이중으로 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투쟁기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공의 투쟁기금을 또 전공의 복지재단으로 돌린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의사들이 투쟁기금을 냈던 사람들이 환불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복지기금 하려고 냈나 이거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 신비대위에게 바로 넘겨줄 수 있는 그 조치를 제일 처음부터 하고 거기도 투쟁 기금이 있어야 싸울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 안 하다가 나중에 오늘에서야 신비대위에 투쟁기금 넘겨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공의협의 비대위원들도 문제가 많았고 의협도 문제가 많았고 오직 의과대학생들만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랬어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네, 그 박지현이 이제 물러나는 그날 저녁에 네. 영등포에 있는 뭐 서울 의사에 서울의사협회, 서울시사협회. 아니 거기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의사 하나가 들어가가 마이크 잡고 또 전공의들을 파업하지 말라고 네. 설득하려다가 주먹이 왔다 갔다 해가 또 경찰에 또 신고해가. 입건됐죠. 그래서 나 도대체 야 이 사쿠라들의 뿌리가 이렇게 깊은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무튼 저는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의료계 큰일입니다 진짜. 예. 지금 현재 상황이 큰일이에요. 이거는 뭐 의대생의 문제가 아니고 전공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가 큰일이면 국민이 큰일이에요. 제가 문재인 케어가 사단 낼 거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CT도 그냥 막 찍고 MRI도 찍고 좋네 했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 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예. 좀 어떻게 느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가리 정권의 이 의료 공영화, 의료 사회주의가 관철이 되면요 한마디로 영국, 예, 그렇죠. 홍콩 누가 네. 홍콩 자료도 또 보내줬더라고요. 홍콩에 가면 예, 부자들은 민간 의사를 네, 받는데 네. 엄청 비싸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영 의사 만나기가 수술 되게 받으려면 몇 힘들어요. 달이고 네. 한 2년 기다리다가 수술 죽는 네. 사람도 있대요. 캐나다도 그래요. 네. 캐나다 호주도 그러고요. 캐나다에 있는 그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몇 개월, 6개월 뒤에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바로 며칠 이내에 수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 일반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되니까 일반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예, 외국 그 나라보다 예. 훨씬 싸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의료 접근성은 세계 1위입니다. 의료 접근성. 접근성 1위죠. 의료 접근성 세계 1위인데 이 공공의사제 쪽으로 그 점점 가게 되면 의사들이 공무원화 되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합니까? 안 하죠. 예. 그러면 하루에 환자 보는 숫자가 확 줄게 되고 그러면 업무량이 계속
뒤로 지연될 거고. 많아지지 않게 할 네. 거고.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그 예전에 그 진주 의료원 네. 그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시킨 진주 의료원 그 당시에 그 진주 의료원의 그 노조들의 그 행포가 굉장히 심했다고 저는 비효율이 들었어요. 심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과정이 그렇게 어떻게 힘드냐면 예를 들면 내과 의사는 처음 간 내과 의사는 오후에도 내시경을 하고 뭐 하고 싶은데 그 주변에 서포트해야 되는 뭐 보조인력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다 노조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우리는 절대로 내시경 안 한다. 일어나겠다. 그러면 오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의료원 도립병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밥통이잖아요. 철밥통이니까 일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비효율성이 점점 증가되니까 지금 이제 그 계속 적자가 심하게 누적되고 그러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문을 닫게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도립 의료원 적자 나더라도 그냥 그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 사회를 공공의료 기관들이 다 하게 되면 그 비효율은 결국은 우리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예, 좋겠어요. 이번에 의대 정원에도 거기 400명 정원이 예, 다 예. 공공의사고, 예, 예. 그다음에 지역의사. 공공의대도 또 예. 그런 공공 성격의 예, 의사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그 의료원이라고 부르는데 예. 또 국립대학병원에 예, 또 의과대학 예. 이런 것들부터 다 공공병원처럼 변해갈 거고. 예. 그래서 이 지금 보스가 저 김용익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양반은 굉장히 잘 알아요. 예, 한 영국- 30년 예. 전에 맨날 같이 일했어요. 그분이 지금 실제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의료 사회주의자의 아버지격이에요. 그 영국에 유학 갔죠. 영국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완전히 예, 그래서 영국 의료 시스템을 반 겁니다. 근데 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내셔널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2차 대전 후에 이제 사회주의 그때 네, 노동당 그렇죠. 정권 때 네, 네. 저 누굽니까 처칠. 처칠이 거기에 기획은 받았지만 네, 네. 영국이 사회주의 안 되게 하려고 네, 네. 그래서 우리도 꼭 이 복지를 강화시켜야 되고 네, 네. 기획은 받았지만 실행은 애틀리 그렇죠. 예, 그 노동당 정부 때 무덤에서 이게, 요람까지 아니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까지 실현돼가 예, 예.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의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처럼 돼버려가지고 예, 예. 비효율이 예, 굉장히 굉장히 심합니다.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한국에 들고 와서 한국에 깔겠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남은 있는 이 민간 의료 시스템은 이제 예. 점점 극단적인 이 영리병원으로 가고 예. 이제 대부분은 그렇죠. 이 공공병원 체계하에서 그렇죠. 거의 그 삼류가 돼가는 거죠. 병원을 가고 싶어도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고 의사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수술 받기도 어려워지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요 아시고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투쟁에 지금 뭐 이렇게 허물어진 것 같지만 또 아직도 예, 예. 의대생들이 지금 시험을 93%요 예. 거부하고 있고 싸우고 있으니까 격려하고 뜻을 항상 같이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 뭐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속 도발을 하는 것 보면 의료계에서 다시 재결집해서 다시 그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국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 1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